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성경 1독을 완수하는 특별한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자신에 대한 이단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기독교적 세계관이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고티비 성경 찬송의 바이블 애플의 성경 통독 서비스가 출시 2년여 만에 그룹방 누적 개설수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고티비와 사단법인 한국뉴스포츠진흥원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티비 뉴스입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둔 예비 목회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성경 1독을 완수하는 특별한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닌 생명이라는 고백을 가슴에 새기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강당 가득 나지막한 낭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너 시간째 이어지는 통독 시간. 밀려오는 잠을 쫓으러 강당 뒤편을 서성이며 성경을 읽고 한자라도 놓칠세라 빼곡히 메모를 남깁니다. 천안과 서울 캠퍼스에서 모인 300여 명의 신입생들. 2주간 성경 1독을 완수해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이들에게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닌 생명의 양식입니다. 입학을 하기 전에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내가 정말 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른 대학원생으로 남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이 백석신대원의 필수 관문이 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당시 장종현 설립자와 교수진이 2주간 성경 통독에 몰두하며 체험한 말씀의 능력이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겸손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다. 지식 전달부터 영적 변화를 우선시하는 교육은 입학 후에도 계속됩니다. 학생들은 담임 교수제를 통해 3년 내내 성경 필사와 경건 훈련을 지도받습니다. 처음 온 우리 신대원 입학생들이 본인의 생업과 가족들과 많은 것들을 사실 염려하면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 또 그 과정에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양성하는 곳이다 하는. 특히 올해는 수련회에 앞서 교수진들이 일주일간 모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첫 출발은 영성 수련회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석 신대원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출발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신대원에서 하나님을 연구가 아닌 만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싶고, 낮에는 말씀을 읽고 밤에는 뜨겁게 기도하며 사명자로 거듭나는 2주간의 여정. 신학은 학문이 아닌 생명의 복음이라는 백석의 정신이 예비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 확립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 씨의 이단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제기한 이단 지정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정 씨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사상과 비성경적 구원론 등을 이유로 주요 교단에서 이단 논란에 휩싸이다가 지난해 예장합동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이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무신론과 세속주의, 성혁명 등 반기독교적 사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향한 기도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도에 양혜은 기자입니다. 통곡에 가까운 기도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얼굴엔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향한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서울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린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희대연의 2026년 기도회 현장입니다. 올해는 교회를 위협하는 무신론 사상을 무너뜨려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세계관 전쟁이고 가치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내야 되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이리들을 우리가 경고하고 또 막아내야 됩니다. 이날 기도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과 같았습니다. 특히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날선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태희 목사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기독교 도덕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조직적인 문명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성 정치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성을 정치적 무기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전통적 성윤리와 가족 질서를 해체하고 기독교적 도덕의 토대를 무너뜨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전복하려는 사단의 문명 전략입니다. 기조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화답했습니다.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도덕적 이정표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며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거센 시대의 흐름 앞에 선 한국교회,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분별하며 기도로 서는 믿음입니다. 굿TV 뉴스 양예은입니다. 굿TV 성경 찬송의 바이블 애플 내 성경 통독 서비스가 출시 2년여 만에 그룹방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함께 읽고 서로를 격려하는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앙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술과 신앙이 결합한 새로운 통독 문화의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굿TV 성경 찬송의 바이블 애플의 성경 통독 서비스가 누적 그룹방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수도 어느덧 2만 5천 명을 돌파하며 디지털 신앙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교회 소그룹부터 직장 동료까지 바이블 애플 성경 통독 서비스는 공동체 구성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돕습니다. 성경 통독 그룹방이 10만 개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족이나 교회 소모임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하는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저희의 바람은 이 통독 기능을 통해서 전국의 크리스천이 한 번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한 기능도 인기 비결입니다. 통독 현황을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와 주말 제외 옵션은 물론 국내 최다 수준인 21개의 번역본을 제공해 맞춤형 통독이 가능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도 듣는 오디오 통독과 미이수자를 독려하는 응원 기능은 중도 포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 분량, 요일, 본문 구성까지 교회 개인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맞춤 설정할 수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통독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춰 꾸준히 완주하는 통독이라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이용자들에게 릴레이 통독은 이제 하나의 즐거운 습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통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제 삶에서 루틴이 됐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달성 현황을 보면서 응원을 하는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통독을 달성할수록 성령의 검이나 그런 아이템 획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고. 굿TV는 10만 개의 그룹방을 발판 삼아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 회복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바이블 애플은 기술과 신앙을 결합해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굿TV와 사단법인 한국뉴스포츠진흥원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선한 사역과 선교 취지를 담은 콘텐츠를 굿TV에 제공합니다.
굿TV는 TV와 인터넷, 데일리 굿뉴스 등을 통해 선한 사역을 전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교, 그다음에 전도,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래서 그런 그 기도 응답 속에 또 이렇게 굿TV하고 이렇게 애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굿TV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내 선교하는 데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선교 방식의 도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굿TV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게임도 같이 하면서 선교에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하늘꿈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강현철 담임 목사는 농촌 지역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신앙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거점 교회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교회가 정해졌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평생 내가 거할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년들한테 말하는 거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힘차게 달려보자. 이제 제가 앞으로 달려갈 어떤 사명이죠. 청년들, 젊은이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늘꿈교회의 이러한 다짐이 김제 지역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교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초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박해 점수 84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폭력 지표는 16.7점 만점 중 16.1점을 받으며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인도에서는 기독교인 1,622명이 체포, 투옥,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는 현재 인도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박해 정점에 있다며 개종금지법에 따른 범죄화와 예배 방해, 사회적 보이콧,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법적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2차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시간과 증거가 부족해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단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12일 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 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쓰이면서 2달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59억 1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21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급해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1631건 2.9% 증가했고 특히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 벨트에선 6.9% 늘었습니다. 4일 새벽 경남 창녕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당국이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농장에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창녕 근처 8개 시군 돼지 농장과 도축장에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이 확인된 건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 포천,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충남 보령에 이어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춥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1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보다 0.7도 낮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4도나 낮았는데 최근 온난화 추세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추운 1월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한파의 원인으로 북극 소용돌이가 약화하며 찬 공기가 중위도로 쏟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기관에 대한 예산을 복구시키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오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경제 규모가 큰 6개국이 비공식 협의체 E6를 만들었습니다. EU 전체 회원국 회의가 번번이 합의에 실패하자 본회의 전 큰 국가들끼리 입장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와 폴란드가 참여합니다. EU 27개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큰 순서로 6개국의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EU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이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논의했으며 12일 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덴마크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을 적대 세력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송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방인지 적대 세력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는 미국은 적대 세력이라 답했고 우방으로 본다는 대답은 17%에 그쳤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언급에 대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이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핵심 대출 지원을 중단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3월 1일부터 대표 보증 대출인 7A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시민권자와 미국령 출신 국민으로 제한했습니다. 7A는 금융기관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와 민주당은 이민자의 기회를 막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당정이 올해도 농업, 농촌, 농민 등 이른바 삼농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로봇과 드론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정은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까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성경 찬송의 바이블 애플의 성경 통독 서비스가 누적 그룹방 10만 개, 이용자 2만 5천 명을 넘어서며 디지털 신앙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개인의 도전이 아닌 공동체의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다시 연결되는 공동체 회복의 길, 구티비 바이블 애플과 함께 성경 통독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